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 패스의 조희준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선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에도 FSD든 뭐 저가형 모델이든 뭐 로보택시든 뭐 이렇게 출시가 아닌 수익이 될 정도의 양상 과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 같다, 실적이 찍힐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좀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기 전까지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추매할 구간을 노리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마트폰 혁신의 상징 애플, 그리고 전기차 혁신의 상징 테슬라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애플은 과거 2008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아이폰 판매가 글로벌리 급증을 하였고,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소폭이지만 어쨌든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한 6배씩 올랐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 6배 주가가 또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서비스 매출이 급등하면서 마진율이 높은, 그래서 남기는 이익이, 회사에 남기는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던, 그래서 각각의 이유가 있었던 그 성장이었고요. 실제로 2015년도부터 서비스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는 전체 매출 대비 서비스 매출 비중이 9%에서 15년도에 이게 23년도에 전체 매출이 22%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근데 서비스 매출과 제품 매출의 차이는, 서비스 매출은 남기는 매출 총이익이 70%나 됐고요. 제품의 경우에는 3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거는 상당히 회사의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다. 그래서 회사가 남기는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니까 전체 매출의 증가는 2배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기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렇게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은 테슬라도 지금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팔아서 돈 벌고 있다 이거고, 서비스 부분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애플의 2015년도 때와 좀 비슷한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뭐 전체 매출의 50%가 미국이었는데, 그리고 20%가 중국이었고, 근데 미국 내에서의 이 성장률이 20%, 58%, 69%까지 올랐다가 23년도에 들어서 12%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중국도 20년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다가 22년도부터 엄청나게 꺾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중국과 미국은 매출 성장률이 꺾인 이유가 조금 달라요. 중국의 경우에는 21년도부터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점점 잃어가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BYD,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 브랜드인 BYD의 이렇게 성장에 따라서 테슬라가 이렇게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 브랜드 BYD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필요한 거고, 그걸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저가형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는 사실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 사실 미국 내에서 미국산 전기차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미국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는 월간 전기차 구매를 하는데 할부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고금리 영향에 의해서 월에 내야 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차량 구매에 대한 소비 심리는 줄어드는데 경쟁사들은 팔아야 되니까 치킨 게임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던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 이슈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점차 해소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2024년도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중요한 거는 저가형 전기차는 여기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사업의 경우에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미국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고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오케이, 그러면 비용이라도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해고를 통한 운영비를 감소하고 있고, 그래야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걸 줄여나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저금리 할부 서비스를 통해서 방어를 최대한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는 이미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시장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BYD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시장 점유율 엄청나게 빠르게 먹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2024년도 4월만 하더라도 BYD는 전년도 동월 대비 매출이 성장을 크게 했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게 중국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사업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는 BYD처럼 저가형 전기차를 빠르게 런칭을 해야 되나, 어쨌든 2025년도를 출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24년도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뺏겨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2024년도에는 매출 하락이 처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기대감에, 근데 어쨌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이 꺾이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주가가 다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FSD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점유율 탈환이 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면은 금리 인하 트렌드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할부에 대한 부담금을 낮춰주고 미국 판매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FSD 기술력이 점차 더 나아지고 마케팅이 들어가면서 전환율이 높아지고 서비스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존의 2024년도에 비필수 조직에 대한 해고 등에 따라서 최적화된 운영비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적이 회복이 되면은 마진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 치킨 게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차량 판매에서 나오는 총이익이 줄어들면서 마진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파이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아마 좀 더 속도를 가속화해서 앨런 머스크가 2024년도에 로보택시 앱에 대한 그 디자인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에 그 로보택시 앱의 테스트 버전인 우버형 앱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아마 이제 100% 로보택시에 대한 그 앱이 아니라 기존 테슬라 오너들만 그 공급자로서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은 그 X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마케팅할 가능성이 있겠죠. 테슬라의 그 최신 FSD 기술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 앱을 써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여기에 폭발적으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초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유저를 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우버처럼 새롭게 하나 나오는 거고, 우버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의 30% 정도 되는 기업이고, 그 23년도에 그 우버를 통해서 결제된 금액이 150조 원이 넘는 정도로 엄청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출시했을 때 테슬라의 밸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저가형 전기차가 이제 뭐 25년도 2분기 정도에 예를 들어서 출시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5년도 3분기부터 판매량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저가형, 중간 가격, 그리고 고가, 이 모든 라인의 모델들을 보유함에 따라서 매출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마 시장도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매출 개선이 빠르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FSD의 경우에는 아마 중국에서는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저가형 전기차 구매자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월 사용료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별로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나서 아마 나중에 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뭐 로보택시 앱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가적으로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제 전기차 저가형 브랜드, 중가형, 그리고 고가형 모든 브랜드를 갖추고 여기다가 FSD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모든 가격대 라인을 보유하기 때문에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026년도부터. 그리고 FSD 구독도 자연스럽게 기술력이 더 올라갔을 거고 마케팅도 많이 됐기 때문에 구독 전환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걸 활용한 파생 비즈니스인 뭐 로보택시라든지 또는 보험, 왜냐면 FSD가 적용된 전기차는 보험도 따로 설계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된 다양한 파생 비즈니스들이 2026년도부터
나오면서 이때부터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미국 사업은 이제 실적 성장이 이제 이렇게 판매량 증가, FSD 구독 증가, 뭐 파생 비즈니스에 대한 실적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때부터는 이제 로봇 사업이 기존에는 뭐 로봇에 대한 기술력만 보여줬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이제 수익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투입을 해서 뭐 매장에서 일하는 테슬라 로봇이다라든지 뭔가 다양한 방식 또는 교육용으로 판매를 한다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로 뭐 수익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이때 보여질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형 전기차 판매 확대가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연스럽게 FSD 구독 전환에 따라서 서비스 매출도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기타 국가들, 이때부터 이제 기타 국가를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저가형 전기차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타겟할 수 있는 국가 대상이 넓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기타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까지도 실제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때부터는 양적인 성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기차를 팔게 되면은 이 안에서도 FSD라든지 기타 로보택시 등등의 확대를 통해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서비스 매출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2025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실 전기차 판매를 통한 실적 성장이나 실적 개선이 크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전기차 판매의 증가 그리고 FSD 전환에 따른 서비스 매출도 개선이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25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의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년도부터는 아마 이렇게 제가 말한 그 회사의 전략이 실행이 되고 수익화가 본격화된다면 아마 실적적으로는 서비스 매출의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6년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전제되기 위해서는 25년도에 로보택시 앱에 대한 초기 모델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X를 통해서 빠르게 유저도 들어오고 공급자가 늘어나는지를 숫자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아마 이 X를 통해서 뭐 이 우버 앱에 대한 그 사용자 수가 뭐 단기적으로 100만 명, 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마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과거에 오픈 AI가 그 수익 모델은 없었지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